특강이 40쪽 하겠습니다. 자극이 된다. 여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뉴런은 이제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신경세포를. 뉴런은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세포긴 한데. 근데 이제 요 가지돌기가 있고, 여기는 이제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고, 여기는 신경세포체고, 여기는 이제 세포니까, 세포가 살아가기 위한 생명활동을 해야 되니까, 여러가지 뭐 물질대사나 핵이나 뭐 미토콘드리아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렇게 길쭉한 게 축삭돌기고, 근데 축삭돌기 끝에서 이제 다른 뉴런하고 이제 이렇게 시냅스라고 하는 걸 형성하면서 여기서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되죠. 하나의 뉴런에서 전달되는 거는 이제 전도라고 하고, 흥분의 전도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전달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축삭돌기에 마리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슈반, 이것도 하나의 세포예요.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가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마리집이라고 하고, 그 마리집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뉴런은 이제 마리집 뉴런인데, 그런 애들은 이제 흥분의 전도가 더 빠릅니다. 도약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랑비의 결절이라고 이제 이 노출된 요 부분에서만 전도가 일어나서 흥분의 전도가 더 빠르다. 그런 내용이고, 희한하게 생긴 애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얘 아셔야 되는 이 신경세포체가 옆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감각 뉴런입니다. 감각 뉴런이고, 구심성 뉴런이라고도 하고, 요렇게 생긴 애는 감각 뉴런이다라고 아셔야 되고, 요런 거는 이제 연합 뉴런은 주로 이렇게 생기긴 했죠. 연합 뉴런. 그래서 뉴런은 이제 민마리집 뉴런과 마리집 뉴런이 있는데, 마리집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 도약 전도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 여기 랑비의 결절 부분에서만 이렇게 전도가 일어나면서 더 빠르다. 그런 거 알고 있어야 하고, 옆에 칸 채우고요. 뉴런의 구조 중 신경세포체겠네요. 신경세포체에 핵, 미토콘드리아 등이 있어서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수반세포가 뉴런의 축삭돌기를 반복적으로 감아 형성된 구조인 마리집이죠. 마리집에서는 흥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트륨 이온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코팅한 것처럼 이제 감싸고 있으니까 거기는 흥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뉴런에서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 흥분의 전도 속도의 차이가 난다. 동그라미. 마리집 뉴런에서 랑비의 결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연속적으로 흥분이 발생한다. X죠. 랑비의 결절에서 흥분이 발생하는 거죠. 랑비의 결절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민마리집 뉴런은 이제 이렇게 전달되는 거고, 마리집 뉴런은 이렇게 전달되는 거고, 얘가 더 빠르다.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도미노를 통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구조에 따라 분류한 겁니다. 지금 마리집 유무에 따라,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 분류를 한 거고, 기능에 따라, 그러니까 감각 뉴런은 그 어떤 감각신경이나 감각기관이랑 연결돼 있어서 그 신호 전달을 안쪽으로 전달해 줍니다. 연합 뉴런 쪽으로. 이거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고, 연합 뉴런은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을 연결해 주고, 이제 뭐 판단을 내리고 이렇죠.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을 구성하고 있죠. 중추신경계에서 연합 뉴런, 이거 아니지, 이거구나. 연합 뉴런은 정보 처리하고 뭐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뇌나 척수가 중추신경계인데, 중추신경계에는 연합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명령을 내려서 이제 반응기관, 근육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원심성 뉴런이 있는데, 원심성 뉴런은 이제 운동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그림이 맞을 것 같은데, 여기는 민마리집 뉴런이고 여기는 이제 마리집 뉴런으로 되어 있긴 하네. 그렇죠? 자극의 전달 경로는 이제 자극, 감각기관,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원심성 뉴런, 반응기관, 반응, 이렇게
전달됩니다. 거꾸로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구심성 뉴런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모모가 비교적 긴 편이고, 가지돌기겠네요. 가지돌기가 긴 편이고,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중간에 있습니다. 축삭돌기 중간에 있다. 연합뉴런은 무슨 뉴런으로부터 흥분에 전달받아. 감각뉴런이라고 쓰면 되고, 구심성이라고 써도 되죠. 구심성이나 감각.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원심성이나 아니면 운동뉴런으로 전달한다. 연합뉴런에 뇌에 있지만 척수에는 없다. 아니, 척수에도 연합뉴런이 있습니다. 자극을 전달하는 경로 중 연합뉴런에서 정보를 처리하여 발생한 흥분은 원심성 뉴런을 통해 반응기관에 전달되다. 맞네요. 그 다음에 전도 속도는 이제 굵을수록, 굵기가 굵으면 누가 제일 굵지? 얘가 굵네요. 얘가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이게 굵으면 더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얇으면은 이동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뭐 전선이나 그런 거랑도 비슷한 건데.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얇지? 얘가 이동 속도가 느리죠, 그쵸? 축삭돌기가 굵을수록 저항이 감소하여 흥분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뭐 알고 있으시고, 물론 이제 마리집 뉴런이 더 빠르긴 하죠. 마리집이 있으면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이제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서 전도가 되려면 이제 처음에 이제 준비 상태에 있어야 돼요. 이게 그 축삭돌기 부분일 때 안쪽이랑 바깥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안쪽에는 칼륨 이온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들이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그런데 안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바깥쪽에는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극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분극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극을 받지 않는 휴지 상태인 뉴런은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음전하를 띠고 바깥쪽은 양전하를 띱니다. 이렇게 극의 양극이 나뉘어진 상태라고 하여 분극이라고 한다. 이때 막의 전이 차를 휴지전이라고 한다. 전이는 원래 전압이랑 비슷한 의미인데,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뭐 이런 뜻이긴 한데, 이때 휴지전이가 마이너스 70mV 보통, 요 휴지전이가 마이너스 70mV로 이제 되어 있죠. 분극이 되는 원인은 이온을 이렇게 억지로 이동시켜 가지고 그런 거긴 한데, 만약에 뭐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뭐 여기 마이너스가 많으면 플러스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막 플러스가 더 많이 얘랑 결합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지.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통로도 있고 펌프도 있죠. 평상시에 막에 요 단백질, 막단백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애가 단백질의 일종인데요. 걔가 ATP를 사용하여, ATP를 사용하는 건 능동수송이라고 얘기합니다. ATP 사용해서, 원래 나트륨 이온은 바깥쪽에 많으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남아있는 애들도 자꾸 바깥으로 내보내요. 농도가 진한 쪽으로. 칼륨 이온은 바깥에 있는 애는 자꾸 안쪽으로 들여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ATP를 사용해서 나트륨 이온은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 칼륨 이온은 세포 안으로 들여온다. 그래서 농도 차가 유지가 됩니다. 항상. 나트륨 이온은 항상 세포 밖이 높은 거고요. 농도가. 칼륨 이온은 세포 안이 항상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휴지 상태에서 일부 칼륨 통로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던 애가 조금씩은 나갈 수 있습니다. 예. 나트륨 통로는 대부분 닫혀 있기 때문에 나트륨이 유입되지는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많아서 전하가 이제 불균형을 이룹니다. 예. 그래서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 전하 띄고 있고, 마이너스 70mV의 휴지 전위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안과 박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친절하게 써져 있을 때도 있고 안 써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여기가 안쪽이 아니라 여기가 바깥쪽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안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게 많죠. 안에 이거 칼륨 이온을 의미하고 나트륨 이온은 이 바깥에 있는 애를 의미하고, 칼륨 통로는 조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 애도 있긴 해, 확산으로. 근데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들어 보내는 거는 능동 수송이고, 이거 나트륨은 내보내고 칼륨은 들어 보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뉴런의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 밖이 안보다 높게 유지가 되는 거고, 분구 상태에서 세포 안과 밖의 전위차를 휴지전이라고 얘기하고, 휴지전이 일반적으로 뉴런의 축삭돌기의 굵기가 얇을수록 저항이 틀렸죠. 저항이 증가하여 흥분의 이동 속도가 느린 거고요. 뉴런의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 나트륨 이온은 세포 밖으로 내보내죠. 이거 틀렸죠. 나트륨 이온은 세포 밖으로, 칼륨 이온은 세포 안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지면 이제 뭐 탈분극이 되는데, 그때 이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확산으로 바깥에 있던 나트륨 이온들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막 투과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막전위가 상승하여 탈분극이 된다. 플러스 이제 30mV까지 이제 보통 올라가죠. 탈분극이 될 때. 그래서 여기는 이제 휴지전이로 있다가 요렇게 올라가면 탈분극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탈분극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일단 사고는 나트륨 이온이 치고 칼륨 이온이 수습을 하는 형태가 되죠.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좀 뒤늦게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안에 있던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면서 원래 막전위로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는 재분극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올 때 재분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나트륨 이온의 막 투과도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뒤늦게 투과도가 증가하는 거는 칼륨 이온입니다. 근데 재분극이 되다가 요게 마이너스 70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과분극이라고 해요. 과분극 상태일 때는 마이너스 80mV까지 떨어집니다. 그런 거 알고 있으셔야 하고, 과분극 여기 써있고요. 그래서 휴지전이 상태의 뉴런이 역치라고 해요. 역치. 자극이 너무 작으면 요렇게밖에 안 돼요. 뭐 요렇게밖에. 역치보다 자극이 작으면 활동전이가 이제 원래 플러스 한 30mV까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와야 하고, 재분극이 일어나면 막전이가 휴지전이보다 더 낮게 하강하는 현상을 과분극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 과정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되면 막전이가 하강하는 탈분극이 유도된다. 맞죠? 탈분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닌가요? 막전이가 하강한다로 돼 있구나. 막전이가 상승한다. 상승 X네. 하강한다로 돼 있구나.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 과정에서 열려있던 나트륨 통로가 닫혀 나트륨 이온의 막투과도가 감소하고, 닫혀있던 칼륨 이온의 통로가 열려 막투과도가 증가하면
재분극이 일어난다. 맞죠?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플러스 30mV까지 이렇게 되면 활동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휴지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휴지 상태인 뉴런의 한 지점에 역지상의 자극이 가해지면서 막전이가 빠르게 상승하였다가 하강하는데 이런 막전이 변화를 활동전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들어온 나트륨 이온이 옆으로 퍼져나가요. 옆으로 퍼져나가서 그 옆에 있는 또 나트륨 통로를 또 엽니다. 그러면서 흥분이 전도가 돼요. 전도. 뉴런의 한 지점에서 활동전이가 일어나면 일정 시간 뒤 그 지점과 가까운 지점에서 다시 활동전이가 발생하는데 이처럼 연쇄적으로 활동전이가 발생하여 흥분이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흥분의 전도라고 한다. 흥분의 전도 과정. 여기 들어왔어. 그럼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확산돼요. 확산해 이렇게. 근데 일로도 되고 일로도 돼. 그래서 뉴런 하나에서는 여기 자극이 들어오면 일로 가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끝에서 일로 가지 못하죠. 가지돌기에서 그 시냅스 소포가 없기 때문에 흥분 전달 물질이 없죠. 가지돌기 끝에는. 그래서 전달이 될 때는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전도가 될 때는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는 겁니다. 그림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것만 이제 표현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게 전도가 돼서 자꾸 옆으로 퍼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휴지전이, 역치사, 활동전이, 그다음 요때는 이제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다시 분극 상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재분극이 일어난 부위가 다시 분극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능동수성이 관여하는 막단백질인 나트륨 칼륨 펌프 말하는 거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한다. 근데 이거는 계속 작동하는 건데 원래 어찌됐건 이거 능동수성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축삭돌기 중간 지점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면 흥분의 전도는 양방향으로 진행된다.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 과정 중 탈분극에서 막전이가 하강하고 재분극에서는 막전이가 상승한다. 아니죠. 탈분극에서 막전이가 상승을 하고 재분극이 될 때 하강하는 거죠. X. 휴지 상태인 뉴런의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지면 막전이가 빠르게 상승하였다가 하강하는데 이를 활동전이라고 한다. 활동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그 다음에 흥분의 전달은 이제 다음 뉴런으로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요거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축삭돌기 말단과 가지돌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약간 틈은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시냅스 축삭돌기 말단에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신경전달 물질 뭐 아세틸콜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오면 얘가 터져. 그래서 얘가 확산돼 가지고 신경전달 수용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달라붙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다시 열려요. 그러면 주변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방향은 이제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예전 탐구자료 살펴보기 요거를 잘 해석해가지고 이제 문제 풀 건데 옆에 있는 칸번도 채울게요. 흥분의 전달 과정에서 시냅스 이전 뉴런의 시냅스 소포에 있던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요. 신경 전달 물질. 그것이 시냅스 틈으로 분비되고 확산되어 시냅스 이후 뉴런의 수용체에 결합한다. 흥분 전달은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시냅스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 방향으로 이루어지고요. 시냅스를 기준으로 흥분을 전달하는 뉴런을 시냅스 이후 뉴런이라고 한다. 흥분을 전달하는 이전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X고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과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가 틈을 두고 접한 부분을 시냅스라고 한다. 맞죠? 네, 동그라미. 이제 결국에 이걸 잘해야 되죠. 자, 뉴런의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ABC 뉴런이 있는데 민마리즘 뉴런이고 거리를 표현해 놨고, 그 다음에 나는 A, B는 요런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네요. A, B는 네, 다는 요런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고, A와 C의 흥분 전도 속도는 2cm/ms고 A랑 C는, B는 3이래요. 3 속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D1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4ms가 경과되었다. 그럼 봐봐요. 여기서 자극을 줬어. 1ms 2cm가, 그러면 4ms가 경과가 되면, 만약에 이제 D1 지점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극을 준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4까지 진행이 되니까 여기는 4ms 후가 되면은 마이너스 70mV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근데 D2 지점은 여기까지 오는데 1ms가 소요가 돼요. 왜냐면 2cm 간격이니까. 여기까지 1ms가 소요가 됐고, 남은 3ms 동안에 요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ms를 전도가 되는 그 시간이랑 도착한 후 시간으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ms 후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80mV가 표시가 될 거고, 얘는 여기까지 오는데 2ms 소요되잖아. 그쵸? 그러면 남는 게 얼마예요? 2ms죠? 그러면 여기서 2니까 여기는 플러스 10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데는 3이 소요되잖아. 3. 1초 남았죠? 1ms 남았죠? 그러면은 대략 요 정도. 그러면 뭐 한 마이너스 60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B도 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70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자극을 준 지점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같을 수 있는데 A랑 B의 전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까지 오는데 3분의 2초 걸리겠지? 그러면 이제 요거를 3분의 2초랑 나머지 3분의 1초, 그러면 3분의 1초, 대략 한 여기도 한 거의 마이너스 70 정도 되는 거네. 그런 거고, 여기까지 오는 데는 3분의 4초 걸리겠죠? 왜냐면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그러면은 2와 3분의 2초네. 2와 3분의 2초면 대략 요 정도. 그러면 여기가 뭐 한 마이너스 50이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러면 숫자가 좀 쉬워졌죠. 그러면 2ms 걸리겠지. 여기까지고 2 플러스 2니까 여기는 플러스 10 뭐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걸 적용해야 되는 거지. C는 얘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C는 얘네 둘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시간을 분해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도되는 시간이랑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이거를 나눠 주셔야 됩니다. 수능 2점 테스트 안 푼 것 좀 해보시고요. 일본에는
기억은 지금 랑비의 결절 말하는 거거든요. 랑비의 결절에는 나트륨 통로가 있죠. 예. 니은 말단에 니은이 여기 말단 시냅스 소포 있죠. 축석돌기 말단에 B에 디귿의 역치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A의 기억으로 발생하냐 안 발생하죠. 왜냐면 요렇게 안 가기 때문에 이게 틀렸죠. 3번 답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이탑에 조금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자극의 세기가 세면 그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얘가 자극이 센 겁니다. 얘가 자극이 세다라고 해서 활동 전이가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빈도가 강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거 좀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주어진 자극의 세기가 크다라고 해서 활동 전이 발생한 빈도가 감소하는 건 아니고 이거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나 모두 이제 역치상의 자극은 주어진 거고요. 구간 1에서 구간 1이 어딘가 여기. 근데 이거는 작동을 항상 하고 있는 건데, 나트륨 이온은 세포 밖으로 이동해야 되죠. 이거에 의해서 세포 밖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니은만 맞습니다. 1번. 나트륨 이온은 세포 밖으로 이동해야 된다. X는 골격근이고 척수에 나가 있다. 이건 연합 뉴런이니까 맞는 거고요. 가에서 발생한 흥분은 다로 전달된다. 아니죠. 거꾸로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육에서 발생한 게 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가 안 바뀐지는 안 알려준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온 통로 A를 통한 나트륨 이온의 이동을 나타내. 통로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로 들어오는 그림이죠, 그쵸? 그러면 이제 통로로 이렇게 들어올 땐 여기가 바뀌고 여기가 아니 되겠죠? 그래서 가가 세포 밖이 되는 거고요. 밖이 항상 Na 플러스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확산이 일어날 때는 밖에서 안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를 통한, 여기는 이제 확산은 ATP 사용되는 게 아닌 거고요. 예, 그 다음에 T1에서 K 플러스의 농도는 세포 밖이 높지 않습니다. K 플러스는 항상 세포 안이 높은 거예요, 안이.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은 세포 안쪽이 더 높은 겁니다. 이건 막투가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AB의 막투가도. 막투가도가 먼저 증가하는 게 나트륨 이온이고요. 나중에 증가하는 게 칼륨 이온이고,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안에서 더 많이 있는 게 칼륨 이온이고요. 밖에서 더 많이 있는 게 나트륨 이온이죠. 이렇게 매칭하시면 되고, 니은이 A냐, 니은은 B고요. X의 안에서 기억의 농도는 T1일 때 분극 상태일 때보다 높다. X의 안에서 기억이 나트륨이죠.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T1일 때는 이제 안으로 들어왔을 때네. 분극 상태일 때보다 높다. 맞네. 왜냐면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T2일 때 이온 통로를 통해 니은이 X의 안에서 밖으로 확산된다. T2일 때는 니은이 칼륨인데 안에서 밖으로 확산된다. 맞네.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이건 정상인데 이거는 정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원래 칼륨 이온이 나가야지 정상이 될 텐데 막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기억 이온 통로에 이상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칼륨 이온 통로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럼 기억은 칼륨이고요. 가에서 확산에 의한 나트륨 이온의 막투가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T1일 때가 크죠. 왜냐면 요때 지금 그 탈분극 상태 될 때이기 때문에 T1일 때가 크죠. 탈분극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T2일 때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 칼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 이거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칼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요거 아데노신인데 여기가 이게 아데닌이지. 이게 아데닌이고 여기는 리보스예요. 리보스. 이거 합쳐가지고 아데노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불러요. 아데노신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카페인인데 근데 구조가 얘 구조랑 좀 비슷하잖아요. 얘가. 근데 이 아데노신이 뭔 일을 하냐면 자율신경의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을 하여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걸 억제한다. 이 아데노신은 내가 너무 필요해. 그러면은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은 얘가 분비가 돼가지고 그냥 좀 신경을 꺼요. 신경을 끕니다. 그래서 그냥 귀찮아지는 게 얘 때문에 그런 건가? 하여튼 더 이상 신경 못 쓰고 막 이럴 때 얘가 분비되는 거예요. 근데 카페인이 아데노신 대신하여 아데노신 수용체랑 결합을 해요. 근데 결합한다라고 해서 아데노신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데 아데노신의 역할을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을 억제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얘 때문에 억제가 안 돼. 신경을 써. 신경전달 물질이 자꾸 나와. 그래서 여기 이제 일종의 각성제 역할을 합니다. 각성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좀 이제 쉬고 싶은데 카페인 먹으면은 정신이 좀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한다. 카페인에는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는 거죠. 얘 대신 이제 방해를 하는 건데 카페인을 섭취하면 A가 억제된다. 억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얘가 아데노신이 억제해야 되는 건데 얘가 방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억제되는 건 아닙니다.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체 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예. 너무 많이 섭취해가지고 막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 그 에너지 음료 많아가지고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9번 했고 10번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애는 나트륨 이온이고요. 안에 있다 바깥으로 통로를 통해 나가는 애는 칼륨 이온이고 T1일 때 음전할 때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나 있긴 해요. A는 나트륨 이온이고 이온 통로를 통한 B의 막 추가도는 T3일 때가 높은 거죠. T2가 크다 아니죠. T3일 때가 큰 거니까 답 3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민마리즘 뉴런인데 이건 마리즘 뉴런이고 지금 이게 지금 D1, D2가 기억 니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같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같은 데는 자극을 준 지점이 같습니다. 이동 속도의 차이가 있거든 사실 둘에. 근데 자극을 준 지점은 이동 속도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거기서 이제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에 어디에 줬다라고 되어 있냐면 D1에 자극을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극. 그러니까 여기가 D1인 거고 그러면 여기 D2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둘 다 마이너스 80mV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 Y 중에 나가 더 빠르죠? 나가 빠른데 이거는 좀 그림 그려보셔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될 때 지금은 둘 다는 지금 여기 D1에서는 마이너스 80mV니까 여기죠, 그죠? D1. 근데 얘가
플러스 10이 사실은 두 군데 있고 이게 마이너스 70인데 플러스 10이 우리가 0이라고 치면 여기가 한 두 군데 있고, 그러니까 지금 x에 플러스 10인 애가 D2인 데가 여기 아니면 여기고, 그 다음에 D3가 제일 뒤니까 마이너스 70이면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일 수가 있고요, D3는. 근데 그러면 얘가 내 생각에는 얘가 느린 거니까 얘가 가일 것 같고요. 요거는 아직, 이거는 도착을 안 해서 그런 거죠. 마이너스 70mV라고.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이거는 도착하기는 한 거지, 그래도. 근데, 이게 마이너스 68이 이쪽에 나오진 않지. 왜냐면 얘가 먼저 도착하는 거니까 D2가 먼저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D2인데, Y의 D2인데, 그럼 여기 D3인 지점은 여기 어디에 68, 뭐 여기에 지금 Y의 D3인 지점이 되겠죠. 여기 가고 여기 나가 되겠죠. 그래서 X가 가가 맞고요. 그 다음에 T1일 때 가의 D2에서 나트륨 이온의 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T1일 때 뭐라 그랬지? D2, 여기 D2죠? 이거는 플러스 10이니까, 근데 이 플러스 10이, 봐봐, 플러스 10이 여기인지 잘 모르지. 그쵸? 그런데 얘랑 비교하면은, 얘는 D2가 플러스 30이야. D2가 얘가 플러스 30이야. 근데 얘가 더 느린 애기 때문에 더 앞쪽에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요쪽에 생기는 거죠. 요쪽에 있는 얘가 플러스 10이라는 게 여기인 거죠. 얘가 더 빠른 거니까. 이해하실까요? 예. 그러면은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는 거 맞죠? 니은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의 T1일 때 Y의 D3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요렇게. 예. 마이너스 68이니까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예. 그쵸? 예. 디귿도 맞네요. 그럼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표는 X에 막단백질 ATP 사용 안함 이러면 적어도 이거는 뭐 어떤 통로인 거지, 통로. 사용 안함. 근데 이거는 뭐라고 했죠? 이동함과 이동 안함의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는 어찌됐건 뭐겠죠? 나트륨 칼륨 펌프겠죠? 근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이동 안함은 없어요. 둘 다 이동함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얘가 나트륨 칼륨 펌프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거는 함이니까 동그라미고, 요건 X고, 요건 X고. 그러면 칼륨의 통과하는 거니까 이거는 칼륨 통로고, 맞죠? 이건 나트륨 통로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가 나트륨 통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의 막투가 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맞죠? 다를 통해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이동한다. 맞죠? 네.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밖으로 이동합니다. ATP 사용하면서. 답 4번. 내공에 여기 안 했죠, 그쵸? 내공이 됐던 거. 돼 있어요? 예전에 풀기는 풀었나 보구나. 그러면 마찬가지로, 근데 그 뒤쪽에는 안 하지 않나? 요거니 예전에 여기 풀기는 풀었나 보다. 그런데 대공 점검 문제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거기 한번 봐주세요. 했나? 120쪽이나 돼 있어요?
근수축만 돼 있어요. 네? 아, 근수축만 돼 있어요. 아 근수축만 안 되세요. 그럼 근수축만 일단 풀어보시고. 아무튼 여기 이제 ATP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과정인 건데, 마이오신 머리에 ATP와 결합을 한다. 그 다음에 얘가 분해되면서 ATP가 ADP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면서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 필라멘트랑 여기 결합을 하고, 마이오신 머리가 굽어져서 여기 이렇게 굽어져서 이때 이제 ATP 사용한 거죠. 이때 그러면서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를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면서 수축이 일어나는 건데, 마이오신 머리가 새로운 ATP와 결합을 하고, 이제 이건 아직은 분해는 안 한 거거든요. 이게 분해하면서 붙어서 잡아당기는 거니까, 수축 과정에서는 ATP를 사용하고 이완되는 거는 뭐 사용한다라는 말은 없는데, 마이오신 머리가 근수축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에너지 반응의 중심이다. 마이오신 머리가 ATP와 결합하여 ATP가 가수 분해되면서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하여 액틴 필라멘트를 근육 원소면 바디 안쪽으로 끌어당긴다. 그 마이오신 머리가 새로운 ATP와 결합하면 액틴 필라멘트가 분리되면서, 그러면 이제 이완이 되겠죠. 분리가 되면 이러한 과정에서 반복하면서 근육 수축이 일어난다. 그래서 수축할 때는 ATP가 필요하고 이완될 때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수축하면서는 ATP가 필요하고요. 이완할 때는 이게 분리가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완할 때는 필요 없어 보이는데. 그렇긴 하고, 잠깐만요. 다 풀었어요? 뭐 문제 몇 문제 안 되죠?